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금형 15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식사비 10만 4천 원, 사실은 8만 얼마가 됩니다. 이게 얼마 돼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박정호 부장판사, 수원지법에 신준호 부장판사도 있고 박정호 부장판사도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기가 막혀요. 사실 이건 완전히 불공정한 수사이죠. 수사도 이상합니다. 이게 10만 4천 원인데 사실은 7만 8천 원이었다. 김혜경 여사는 직접 2만 6천 원을 계산을 했다. 그래서 얼마 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130번의 압수수색, 뭐 세탁소까지 탈탈 털더만 보니까 여기저기 다 털고 130번을 압수수색합니다. 법카를 유용했다면 150만 원 선고. 직접 김혜경 여사가 한 것도 아니에요. 배모 씨가 지시한 겁니다. 배모 씨가 개인 카드가 아닌 법인 카드로 결제할 것을 조명현에게 지시했다. 조명현. 이 친구는 한 7개월 근무하다가 국힘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비례대표도 신청하죠. 본인 바꿔서 2만 6천 원 김혜경 여사가 결제를 했다. 조명현은 공익 제보자가 되고 7개월간 배모 씨의 직장 갑질이 있었다라고 폭로하면서 녹취 다 해놓고 국힘으로 도망갔다. 비례 후보로 지원했다. 130번을 압수수색했다. 10만 4천 원 때문에 130번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믿겨지지 않잖아요. 정말로 놀랍죠. 검사와 수사 인력이 몇 명이 투입했는지 몰라요. 이 10만 원 때문에 7만 8천 원 때문에 미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죄를 선고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 어떻습니까? 검사들 60, 70명 투입하고 압수수색 400번씩 하고 그러고 탈탈 4년째 털고 있는데도 아직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미친 자들 아닙니까? 증거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김혜경 여사가 비서 배모 씨한테 법인카드로 밥값을 결제하라고 지시했냐? 증거가 있냐? 없어요. 없어. 배모 씨가 김혜경 여사가 밥값을 카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없어요. 진술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유죄를 선고하는 미친 판사입니다. 김혜경 여사와 같이 식사한 사람들이 김혜경 여사가 오늘 밥값은 법카드 할게라는 진술이 있었냐? 없어요. 재판에 물증이 하나도 없어요. 배모 씨와 제보자 조명현 녹취 내용은 김혜경 여사가 밥값 결제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판결은 김혜경 여사는 전부 알고 있었으며 배모 씨가 다른 사람 밥값을 법카드로 결제하라는 것을 묵인하고 용인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유죄를 선고한 거야. 이거 고등법원 대법원 가면 뒤집어질 겁니다. 이 미친 자들이에요. 완전히. 박정호 부장판사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판결하는 날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뭐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향후 5년 동안 공직선거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은 400억에 달하는 그 선거 보조금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이게 나올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죄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 100만 원 밑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판사가 매수 대응했어도 100만 원 이상 간 크게 이걸 선고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왜 기소가 됐냐면은 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2021년도 12월 달 방송에 출연해서 이때가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김문기 모른다라고 했다라고 지금 기소했어요. 검찰이 얼마나 잔인한 놈들입니까? 김문기 모른다라고 얘기 한마디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소를 했어요. 안다 모른다. 이게 사실입니까? 의견이잖아요, 의견. 이게 사실에 관한 부분과 의견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법률 문제인데, 의견에 관한 부분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의견이나 평가에 관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 100% 안다, 50% 안다, 30% 안다, 조금 안다, 많이 안다. 이런 평가에 관한 부분이 안다, 모른다. 이게 객관적 사실에 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요놈들이 하다 잡을 게 없으니까 이걸 잡은 거예요. 두 번째,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요구에 응했다. 국토부가 계속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성남시에 용도 변경해줘라 계속 보내. 안 그러면 너 직무유기 된다. 아니 근데 내가 공포심 느꼈다. 이 정부 요놈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공포심을 느낀 거야. 무서웠다. 계속해서 공문 보내서 해라 했는데 왜 내가 죄를 뒤집어 써야 되냐 이거죠. 왜 내가 죄인이냐 이거죠. 직무유기죄로 계속해서 문제 삼겠다고 계속해서 바꿔줘라 국토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내가 해준 거다. 어쩔 수 없이. 이게 범죄가 되냐 이거요. 이게 공포심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협박을 당했다고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이재명 대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죄가 되겠어요? 안 되지. 이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검찰이 얼마나 환심합니까? 이런 거 한다고 검사 수십 명 투입해가지고 계속 압수수색하고 그런 거죠. 사실인가 의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인가 의견인가. 하지만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에 의하면은 기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의견 평가를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거나 의견 평가를 빙자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 이게 이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 포함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의견 평가를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이라면 이제 사실이라고 가정해요. 허위인가 사실인가, 허위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의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2번까지 넘어가도 안 해요. 만일에. 하지만 이런 판례를 제가 잠시 소개하는 거예요. 대법원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방에서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다소 과정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이 공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어요. 이거 방송에서 우연 중에 우연히 나온 겁니다. 계획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도성이 있느냐, 당선 목적 여부와도 쟁점이 된다라는 얘기죠. 의도성이 있냐,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 즉흥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했다라는 겁니다. 법원은 즉흥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지만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고, 미필적 고의 정도는 부족하다. 명확한 고의가 필요하다. 이게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건 고의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명확한 고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로 이게 의견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나 평가 이런 부분은 죄가 안 된다니까요. 자, 박주민 의원도 똑같은 얘기해요.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당선 부용이 절대로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이 선거법 전문가도 소문이 났답니다. 이분도 이 변호사죠. 박주민 의원도. 누구 기억한다 안 한다 위반으로 판단하면은 정치 현실을 봤을 때 아무도 정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변호사다. 과거 이런 선거법 사건을 꽤 많이 다뤘고 한간에 선거법 전문으로 소문났다. 누구를 기억한다. 이런 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은 정치 현실을 비춰봤을 때 아무도 정치 못한다. 내가 누구 기억 못한다. 내가 누구 잘 알고 뭘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 그러거나 이것을 가지고 잣대로 이것을 멋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하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판단은 부장판사 한성진이네요.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 자, 수원지법과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가 안다 보돈다, 김문기 안다 보돈다 이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유명해져. 호주 가서 사진 찍었는데 골프 치는 사진 한 2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재명 대표 검찰이 김문기 전 처장 딱 나온 그 부분만 서너 명만 딱 오려가지고 법원에 위조해가지고 사진을 편집해가지고 제출한 적이 있죠. 그만큼 궁하다는 얘기죠.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위중교사 사건도 이제 25일 날 이것도 이제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데 한동훈은 지금 여기에 목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출마를 못할 수 있도록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은 아따 내가 다음에 대통령 된다라고 지금 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죄 절대 안 나와요. 이것도 이제 TV 토론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재명이 누명 썼다고, 내가 누명 썼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 사칭은 최철호 PD, KBS PD가 한 거죠. 이재명 대표는 그 주변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 통화 당시 주변 옆에 있었던 것이고, 내가 누명 썼다. 검사 사칭 내가 한 건 아니다. 사실 최철호 PD가 한 거죠. 검사 사칭은 이재명 대표가 한 거 아닙니다. 요걸 가지고 이놈들이 또 고소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견이나 평가에 관한 거예요. 내가 누명 썼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얘기한 거잖아요. 누명 썼다고.
그래서 이건 또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검찰은 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인 이 김진성 씨한테 요번은 사망했어요. 김병량 씨는 사망해서 없습니다. 없고 이 비서인 이 김진성한테 재판에 나와서 내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내가 누명을 썼다라는 얘기는 단순한 의견이야 평가고 하기 때문에 이건 죄 자체가 되지 않는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주장은.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이건 이 김진성이가 실제로 이 법원에 나와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 물론 보세요.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교사는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라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 KBS와 이 김병량 시장과 성남시장 간에 고소 협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라고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건데 이 김진성이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법정에서 또 동일하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논의는 없었다라고 말했고 고소 취소 논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증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은 설령 부탁했다 쳐도 김진성이 그 반대로 증언했으니 위증교사죄는 될 수가 없다. 실패한 위증교사는 형법 교과서에서 나온다.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형법 교과서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김진성이 내가 부탁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얘기한 거 없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부탁이 아니에요. 진실대로만 얘기해달라. 기억나는 대로 안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표현이 12군데나 나옵니다. 녹취록에. 네가 본 대로만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재명 대표는. 있는 그대로만 기억나는 대로 안 본 것은 본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본 것대로 얘기해달라. 12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30분 동안의 녹취록에서. 그러면서 한마디 해줘. 혹시 이때 상황이 이렇잖아.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하도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얘기했잖아. 이런 거 너 알지 못해? 이거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죠. 지가 어떻게 진술할지는 지 마음이잖아요. 법정에서. 하지만은 기억을 상기시켜 준 거죠. 이재명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네가 김병량 시장하고 했던 얘기 알고 있던 내용 아는 대로만 얘기해줘. 이런 일도 있었잖아. 이것도 얘기해줘. 네 기억 맞다면은.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었잖아. 이재명 대표는 이게 사실이라고 본인이 믿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거짓임을 알면서 그렇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위증 교사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유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출마를 못할 정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오기 쉽지 않고 이 어떤 판사가 겁대가리 상실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로 지금 국민적 지지도 50% 넘는 57% 가까이 나오대 보니까 50% 넘는 그런 후보를 낙마를 시킬 수 있겠어요. 이 민주당을 해산할 정도의 400억 넘는 돈을 토해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판사가 있겠냐고.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등법원 대법원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6개월 내로 끝납니다. 끝내면은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요. 자, 여기까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